오늘은 신들의 계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287행부터 볼게요. 이 크리사우루스가 나오는데 크리사우루스는 애초에 폰토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이 포르키스와 케토 이 두 형제자매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첫째가 그라이아이, 그 다음에 둘째가 이 고르고 자매였는데 고르고 자매 중에서도 메두사. 이 메두사가 포세이돈하고 교합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 목을 베었을 때 두 자식이 태어나요. 첫째가 이제 크리사우루스, 황금 칼을 가지고 태어난 전사하고 둘째가 페가소스라는 그 천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사우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사우루스는 이 칼리로의 오케아노스의 딸입니다. 교합해가지고 머리가 셋인 게리오네우스를 낳았다. 게리오네우스에게는 개가 있어요. 오르토스라는 개예요. 그리고 또 목자 에오리티온을 밑에다 두고서 이들이 에오리티온이라는 목자, 인간이겠죠? 그리고 개 오르토스가 뭐를 지키고 있어요? 게리오네우스의 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맨 끝에 굉장히 좋은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장이 있어요. 게리오네우스의 목장이에요. 근데 거기를 헤라클레스의 10번째 과업으로 그 게리오네우스의 소떼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티린스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과업이 있었는데 헤라클레스가 그때 이제 게리오네스 죽이고 오르토스는 이제 개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케르베로스하고 형제지간인데 오르토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목자 에오리티온도 죽였어요. 헤라클레스의 과업이 성취된 건데 그래서 티린스라는 도시는 원래 티린스는 이제 페르세우스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페르세우스의 후손들이 이제 그 자식들이 도시를 다스리게 되는데 물론 페르세우스는 티린스를 다스리고 또 미케네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미케네가 굉장히 크진 않았었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자식 암피트리온이에요. 암피트리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자기 삼촌 엘렉트리온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엘렉트리온을 그 암피트리온이 자기 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데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서 암피트리온이 추방당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막내 스테넬로스가 그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스테넬로스의 그 아들 약간 실삭동이고 약간 모자란 그 왕 에오리스테우스가 그 티린스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그 계략에 의해 가지고 에오리스테우스 왕 밑에서 티린스 왕 밑에서 이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래서 10번째 과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에요. 서쪽 맨 끝까지 가야 돼요. 그곳에 그러니까 오케아노스는 대륙을 땅을 그 감싸고 도는데 그 너머에 섬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땅이에요. 에리테이아예요. 에리테이아라는 섬인데 에리테이아의 주인이 아까 봤지만 게리오네스였어요. 게리오네스는 누구의? 크리사우루스의 아들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소떼를 이끌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년 걸리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헤라클레스가 해냈어요. 그리고 295행에 보면은 케토는 필멸이 인간들도 불사신들도 닮지 않은 또 다른 대항할 수 없는 괴물, 속이 빈 동굴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드센 신적인 존재, 에키드나요. 에키드나는 소녀예요. 아주 예쁜 소녀인데 몸의 반은 거대한 뱀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존재인데 몸의 반은 뱀이고 얼굴은 굉장히 예쁜 소녀예요. 뱀이란 존재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거의 뱀이에요. 뱀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빈번하게 출몰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신성한 어떤 동물로 굉장히 깨끗해요 또. 그리고 독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뱀을 숭상하는 고대에는 그런 풍습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거의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예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에키드나. 그녀는 이제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신들이 그 동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동굴 속에서 나오지 말라는 약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녀예요. 아리모이라는 곳에 지하에 갇혀 있는데 아리모이는 어딘지 모르지만 거의 티폰이 있는 지역을 아리모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티폰하고 교합을 했어요. 티폰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큰 키는 하늘에 닿아요. 이거 양손을 벌리면 동구와 서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거대한 존재이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용이에요. 용 100마리. 그리고 화염, 불을 뿜는 존재이고 나중에 티폰이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에게 대항을 해요. 그때 올림포스 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이게 작은 동물들로 변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그런 적도 있고 제우스도 이 티폰에게 잡혀가지고 사지가 찢기고 이런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헤르메스가 도와줘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이 티폰을 제압을 하죠. 티폰을 산을 던져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면 시칠리아 섬, 그 당시에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죠. 그 이유는 화산 활동에 대한 이유를 고대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티폰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키드나가 결국에는 땅 밑에서 거주하다가 이 티폰은 타르타로스하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거대한 존재예요. 사이에서 또 괴물 같은 존재들을 낳아요. 첫째가 오르토스예요. 오르토스는 아까 개였죠. 머리가 두 개인 개, 누구의 개? 게리오네우스의 개. 그래서 개라는 존재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르토스는 게리오네우스의 개, 둘째 케르베로스는 누구에게? 하데스의 개. 주인이 있는 거죠.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머리가 50개, 50개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머리가 3개인 지하 세계를 지키는. 그러니까 지하 세계가 망자가 죽은 자가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는데 나올 때는 이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에요. 첫째가 아까 머리가 2개인 오르토스, 둘째가 케르베로스 머리가 3개인, 셋째가 휘드라예요. 휘드라는 이제 머리 이제 뱀이 용들이 막 나왔는데 자르면은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기로 잘라가지고 이길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 헤라클레스의 이제 이것도 두 번째 과업이었거든요. 이 히드라가 살고 있던 지역은 아르고스의 그 늪지대, 레르나라는 그 늪지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자기 조카, 왜냐하면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그 쌍둥이 형제, 그 아들이에요. 이올라오스를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모험도 하고 이런 과업도 수행하고, 그래서 이올라오스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히드라를 죽였어요. 헤라클레스가 자르면 이올라오스가 지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2개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죠. 그래서 히드라를 헤라클레스가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키드나는 또 불을 뽐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크고 무섭고 발 빠르고 강력한, 이렇게 들어보면 사자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크고 무섭고 발 빠르고 강력한, 사자가 크고 무섭고 그런 크면서도 발이 빠른 그런 존재죠. 그 키마이라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키마이라는 머리가 셋이에요. 하나는 사자 머리, 하나는 몸 쪽에서는 염소 머리, 또 꼬리 쪽에서는 뱀의 머리, 또 용의 머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대단한 괴물 같은 존재인데, 키마이라는 누구에게 죽어요? 벨로로폰테스에게 죽어요. 벨로로폰테스가 페가소스라는 아까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을 때 거기서 태어난 천마. 벨로로폰테스는 글라우코스의 할아버지. 일리아스에 보면은 사르페돈과 글라우코스가 리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동맹군으로 참여하잖아요. 사르페돈과 글라우코스의 조상이 되는데 글라우코스의 할아버지가 벨로로폰테스예요. 그는 천마를 타고 키마이라를 죽이고 또 우쭐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제우스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에키드나가 티폰이 남편이었는데 티폰하고 교합한 게 아니고 자기 첫째 아들, 머리가 2개인 그 개 오르토스하고 자기 자식하고 또 교합을 해가지고 카드모스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파멸이 되는 그 스핑크스를 낳았어요. 스핑크스가 이집트에서는 남신이고 그 신성한 지역, 무덤 이런 데를 지켜주는 사자 몸을 하고 인간 남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스핑크스는 테베의 성곽 외곽 지역에서 여행자들을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수수께끼를 해서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은 떨어뜨려 죽이는, 또는 이제 목 졸라 죽이는. 스핑크스의 그 뜻은 교살자라는 의미의 목 졸라 죽이는. 근데 초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화학자들은 스핑크스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호흡과 관련된 질병을 이게 해석을 못해. 그 테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었겠죠.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이제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스핑크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이 되고, 오이디푸스가 왕으로 있을 때도 전염병이 한번 또 도지거든요. 스핑크스도 에키드나의 자식이에요. 근데 에키드나가 자기 첫째 아들 오르토스 머리 2개인 개하고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 말고도 네메아의 사자도 나왔어요. 네메아의 사자는 아르고스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자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고대에. 그래서 지금 멸종되었지만 아마도 아프리카 사자보다는 좀 작고 빠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핑크스와 네메아의 사자는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헤라가 길러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되도록 네메아 사자도 이제 언덕에서 살게 해줬고, 그래서 그 네메아 사자들은 인간 부족들을 습격했고 산을 지배하고 있던 약간 그런 두려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헤라클레스에 의해 가지고 제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괴물 같은 존재, 특히 포르퀴스하고 캐터 사이에서 태어난, 특히 그 중에서도 에키드나 이런 존재들에게서 태어난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은 다 영웅들에 의해 가지고 페르세우스나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벨로로폰테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오이디푸스 이렇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고대 사람들이 문자를 쓰고 기록하면서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전, 굉장히 호메로스 훨씬 이전에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영웅들에 의해서 사라졌고, 그 영웅들은 테베이 전쟁하고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두 전쟁 사이에서 그 영웅들이 사라졌어요. 영웅들이라 하면 신의 자식이에요. 반신 반인 그런 존재들도 결국엔 두 전쟁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잊혀진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억 저편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서도 이제 신화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거에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스핑크스 같은, 테베를 굉장히 괴롭히는, 경계선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게 스핑크스의 뜻에 맞게끔 이 호흡과 관련된 전염병, 그런 거를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화적인 어떤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신화를 읽고 신화를 해석할 때는 사실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조심시키고 이런 것들이 교훈을 남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